네가 김치를 내 얼굴에 던져?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새벽부터 혼자 배추 절이고 양념하고 손 다 가져가며 했는데 그깟 김치 국물 조금 킨 게 그렇게 큰 죄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근데 오늘도 또 며느리라고 무시했지? 좋아, 그 김치 싸대기 날바운 순간부터 나도 더 이상 그 집에 발 안 들일 거야. 오늘로 끝이야. 정말 끝.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 올해 58살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건 제가 김장날 겹친 일 중 가장 모욕적이면서 꼭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한 지 21년째입니다.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났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첫 인상부터 착해 보였고 무엇보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시부모님도 처음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2살 위였는데 결혼 전부터 집안의 공주처럼 자랐대요. 동생인 제 남편이 항상 누나 챙기고 시부모님도 딸은 특별히 아끼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시누이도 저를 아예 무시하진 않았고 그저 무관심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애를 낳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아들을 낳았고 그게 시누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시댁에서 손주를 보는 기쁨이 모두 저한테 쏠리니까 시누이는 점점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누이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게 명절 때마다 제가 준비한 음식의 트집을 잡고 제 옷차림을 보고 촌스럽다고 비웃고 아이들 교육 방식까지 간섭했죠. 처음엔 참았어요. 남편 보기에도 미안하고 시부모님도 계신데 며느리가 먼저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세요. 이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모이는 사람은 저희 부부, 시누이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시누이가 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안의 큰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걸 지시하고 통제하려 했죠. 특히 제게는 더 심했어요. 마치 제가 시누이의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올해 김장철도 그랬어요. 11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김장하기로 했어. 내가 와서 좀 도와줘야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였어요. 저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시누이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였는데 일찍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아침에 골프 약속이 있다며 못 간다고 했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어차피 김장은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갔습니다. 시누이 집에 도착하니 아직 캄캄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도 안 켜져 있더군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배추가 싱크대 옆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양념 재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정리도 안 돼 있었죠. 저는 일단 배추부터 씻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 2포기 배추가 20포기는 넘었을 거예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씻다 보니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계속 씻었죠. 배추를 절이려면 소금물에 담가야 하니까요. 배추를 절이는 동안 양념을 준비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양념만 해도 한 보따리였어요. 믹서기로 갈고 큰 대야에 담고 섞고 그렇게 2시간을 혼자 일했어요. 7시쯤 되니까 시누이가 일어나더군요. 부엌으로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어머, 벌써 왔니? 고생했네 하고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아침 뉴스를 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러다 9시쯤 되니까 시누이 남편이 일어나더군요. 그 양반도 부엌 구경만 하고는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남기고 밖에 나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친구들이랑 낚시 간다더군요. 10시쯤 되니까
신우이가 다시 부엌으로 왔어요. 정희야, 배추 절이는 거 끝났니? 이제 양념 버무려야지. 저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죠. 신우이는 배추 한 잎을 집어 먹어보더니 좀 짜네. 물에 한 번 더 헹궈줘 했어요. 사실 절임 정도가 딱 적당했어요. 20년 동안 김장을 해왔는데 제가 그것도 모를까요? 하지만 신우이가 그렇게 말하니 다시 물에 헹궜죠.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는데 또 1시간이 걸렸어요. 12시쯤 되니까 신우이 친구 2명이 왔어요. 그 친구들도 김장을 도와주러 온 거래요. 근데 웃긴 게 그 친구들은 일은 안 하고 신우이랑 거실에서 수다만 떨었어요. 가끔 부엌에 와서 우와, 힘드시겠어요. 하고는 다시 나가고 정작 김장은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묵묵히 양념을 배추에 버무렸어요. 큰 대야에 배추를 펼쳐놓고 양념을 한 입 한 입 골고루 바르는 거죠. 손에 고춧가루가 배어서 따갑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계속했어요. 2시쯤 되니까 신우이가 친구들이랑 점심 먹으러 나갔어요. 저한테는 정희야, 냉장고에 김밥 있어. 그거 먹어 하고는 그냥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차가운 김밥을 먹으며 김장을 계속했어요. 3시쯤 신우이가 돌아왔어요. 친구들도 함께 왔는데 다들 배가 부르다며 또 거실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신우이가 부엌으로 와서 제가 버무린 김치를 보더니요. 정희야, 이거 양념이 좀 적은 거 아니니? 했어요. 저는 충분한데요 했죠. 근데 신우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우리 집은 양념을 좀 많이 넣어야 해. 좀 더 넣어라 했어요. 그래서 양념을 더 만들었어요. 고춧가루를 더 갈고 마늘을 더 다지고 그렇게 또 1시간이 지났어요. 4시쯤 되니까 신우이 친구들이 우리 김치 좀 맛보자 하면서 부엌으로 왔어요. 제가 버무린 김치를 집어 먹더니 오, 맛있네요. 했어요. 근데 신우이가 그래, 나는 좀 싱거운 것 같은데 하더군요. 그때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일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트집만 잡는 거예요. 손은 퉁퉁 부어 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배는 고픈데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었죠. 그래도 참았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김치를 항아리에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5시쯤 되니까 드디어 김치를 항아리에 담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들어서 김치를 넣는데 신우이가 옆에서 조심해, 국물 튀면 안 되니까 했어요. 저는 조심히 담았어요. 근데 항아리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김치를 넣다가 그만 국물이 조금 튀었어요. 바닥에 몇 방울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는 김장할 때 흔한 일이잖아요. 근데 신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정희야,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바닥에 국물 다 튀었잖아. 저는 미안해요. 금방 닦을게요 하고 행주를 가지러 갔어요. 근데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야, 너는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양념은 싱겁지. 배추는 너무 짜지. 이제 국물까지 튀고 김장 제대로 할 줄 알기는 아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일했는데 이런 말을 듣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근데 신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계속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얘가 원좀 그래. 꼼꼼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명절 때마다 고생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그 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부터 혼자 준비한 거 모르세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혼자 준비했다고? 제가 재료 다 사놓고 집도 내줬잖아. 너는 그냥 일만 한 거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재료를 산 건 맞아요. 근데 제가 10시간 넘게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요? 신우이 친구들도 눈치를 보며 거실로 나갔어요. 이제 부엌엔 저와 신우이 둘뿐이었어요. 신우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항아리에서 김치 한 포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았지만 설마 했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근데 신우이가 정말로 그 김치를 제 얼굴에 던졌어요.
차가운 김치가 제 얼굴에 철썩 부딪혔어요. 고춧가루 양념이 얼굴에, 머리카락에, 옷에 다 튀었어요. 매운 양념이 눈에 들어가서 따갑고 국물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신우이가 진짜로 김치를 제 얼굴에 던진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신우이는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대충대충 살 거면 왜 김장을 하러 온 거니? 이제 그만 가. 보기 싫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는 소리쳤어요.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새벽 5시부터 혼자 배추 절이고 양념하고 손 다 까져가며 했는데 그깟 김치 국물 조금 튄 게 그렇게 큰 죄야. 근데 내가 김치를 내 얼굴에 던져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오늘도 또 며느리라고 무시했지. 거실에 있던 친구들이 놀라서 부엌으로 뛰어왔어요. 신우이는 제 소리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어요. 뭐, 며느리라고 무시했다고? 내가 지금 뭘 잘했다고 그래? 김장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에 묻은 김치를 대충 닦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신우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가버려. 이제는 다신 오지 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하고 화나고 서럽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1시간쯤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는 대신 언니 집으로 갔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위인데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시댁일로 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언니 집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가 놀라며 물었어요. 정희야,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저를 안았어요. 이리 와, 안으로 들어가자. 언니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으니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니가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천천히 얘기해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김장 준비한 것부터 신우이한테 무시당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김치를 얼굴에 맞은 것까지.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화가 났는지 주먹을 쥐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김치를 얼굴에 던지다니. 이건 폭행이야, 폭행.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폭행까지는 아니야. 그냥 화나서 그런 거겠지. 뭐가 아니야. 정희야, 너 지금까지 얼마나 참고 산 거야? 20년이야, 20년. 그동안 신우이한테 얼마나 무시당했어. 이제 그만 참아. 너도 사람이야.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며느리라는 이유로, 동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저는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나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집에 가기 싫어.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당연하지. 여기 있어. 내가 마음 정리할 때까지.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10통도 넘게 왔어요. 문자도 수십 개 왔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고 남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남편 문자는 이랬어요. 여보,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집에 와.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언니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간단한 죽이었는데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어제는 너무 화나고 억울해서 밥도 못 먹었거든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정희야, 대체 어디야?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미칠 것 같았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김장하러 갔다가 일이 좀 있었어. 무슨 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신우이가 저를 무시한 것, 김치를 얼굴에 던진 것, 그래서 집을 나온 것.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언니 집에 있어. 당분간 여기 있을 거야. 언니 집? 정희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부부가 싸웠다고 집을 나가면 어떡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야. 당신 누나가 나한테 김치를 던졌어. 얼굴에. 그게 싸운 거야? 그건 폭력이야, 폭력. 남편이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얘기할게.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집에 와. 싫어. 사과받고 싶지 않아. 나 이제 시댁 행사 안 갈 거야. 명절도, 김장도, 아무것도. 난 이제 지쳤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후쯤 되니까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야, 너 진심이야? 정말 시댁 행사 안 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진심이야. 20년 동안 참아왔는데 이제 그만 참고 싶어. 난 신우이 얼굴도 보기 싫어.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해.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이랑도 싸울 거야?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준다면 괜찮아. 근데 남편이 신우이 편을 든다면 그땐 나도 생각해봐야지.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남편이 저보다 신우이를 선택한다면 어떡하나. 그럼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언니 집으로 왔어요. 언니가 문을 열어줬고 남편은 거실로 들어와 저를 봤어요. 남편 얼굴이 심각했어요. 정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어요. 할 얘기 없어. 남편이 제 옆에 앉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돌렸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누나한테 얘기했어. 누나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 사과하고 싶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 김치를 내 얼굴에 던지고 나서 사과하면 다야? 그게 사과로 해결될 일이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야,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를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가족이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 당신 누나가 나한테 한 게 뭔지 알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 했어. 항상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며느리라고 함부로 대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 한마디면 다 끝나?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도 알아. 누나가 너한테 잘못한 거 많다는 거.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 누나니까 감싸줘야 해? 그럼 나는 뭐야? 난 그냥 남이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나도 힘들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나가 많이 외로워했어. 그래서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너한테는 소홀했나 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알았어? 나한테 소홀한 정도가 아니야. 당신은 항상 누나 편만 들었어. 내가 누나한테 무시당해도 당신은 그냥 넘어가 했잖아. 내가 명절 준비로 죽을 맛이어도 당신은 골프 치러 갔잖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 말이 사실이니까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 이제 정말 지쳤어. 시댁 눈치 보는 것도, 신우이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당신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것도 다 지쳤어.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남편이 저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줄게. 근데 정희야, 한 가지만 약속해줘. 우리 끝까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다가 뒤돌아보더니 말했어요. 나 누나한테 제대로 얘기할게. 이번엔 진짜로. 남편이 나간 뒤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정희야, 제부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진심으로 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느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말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지난 20년을 돌아봤어요. 결혼 초
남편과 행복했던 시간들, 아이를 낳고 기뻤던 순간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신우이의 무시와 남편의 무관심이 있었죠. 결혼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요?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약했던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누나랑 만났어. 제대로 얘기했어.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만나줄 수 있어? 저는 고민했어요.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최소한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서자 일어서서 의자를 빼줬어요. 예전엔 안 하던 행동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희야, 내가 누나한테 제대로 얘기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나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그래서 신우이가 뭐래?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인정 안 하더라. 자기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한 적 없다고. 근데 내가 하나하나 다 짚어줬어. 명절 때마다 내가 혼자 준비한 것, 김장할 때 누나는 일도 안 하고 너만 부린 것, 그리고 이번에 김치를 내 얼굴에 던진 것. 그랬더니 누나가 울더라. 자기도 몰랐대. 자기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사과하고 싶대.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20년이 지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버렸어요. 남편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희야, 나도 잘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어. 누나만 챙기고 너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내가 당신 가정부야? 아니야. 넌 내 아내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근데 난 그걸 잊고 살았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우는 걸 본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정희야, 나 누나한테 말했어. 앞으로 너한테 함부로 하면 난 누나 편 안 든다고. 아니, 누나랑 연락도 안 할 거라고. 내가 선택할 건 항상 너야. 내 아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2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 수는 없었어요. 말만 그럴 수 있어.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계속 사과했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연락했어요. 정희야, 누나가 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 만나줄 수 있어?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안 돼. 신우이 얼굴 보기 싫어. 남편이 이해한다고 했어요. 알았어.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 난 기다릴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신우이를 만나서 제대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 만났어요. 신우이가 왔을 때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그동안 정희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특히 김장날에 김치를 던진 건 정말 최악이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희야, 사실 난 내가 부러웠어. 내 동생이 정희 너를 사랑하는 게, 너도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다 부러웠어. 그래서 질투했나 봐. 그게 너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될 순 없지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저는 그제야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부러웠다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날 괴롭힌 거예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용서할까 말까? 20년 동안 쌓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둘째,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나한테 일을 시키지 마세요. 도와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안 됩니다. 셋째, 내가 싫다고 하면 존중해 주세요. 알겠어요?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남편이 옆에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여보.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명절이 다가왔어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여기로 와줘. 또 통보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낼 거예요. 애들이랑 조용히. 신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그게 무슨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야지. 우리도 가족이에요. 우리끼리 보낼 거예요. 신우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희야, 너 지난번에 내가 사과한 거 다 잊은 거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과한 건 고마워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올 추석은 쉬고 싶어요. 신우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곧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가 남편한테 저 이야기를 한 거죠.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여보, 누나가 추석 때 안 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난 올 추석은 쉬고 싶어. 우리끼리 보내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보내자. 내가 누나한테 얘기할게.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할지 궁금했어요. 설마 또 누나 편을 들진 않겠지? 그날 저녁 남편이 신우이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우리 이번 추석은 우리끼리 보낼게. 정희가 쉬고 싶대. 신우이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야지. 남편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가족이야. 우리끼리 보낼 거야. 그리고 누나, 지난번에 정희한테 사과했잖아. 근데 왜 또 강요하는 거야? 부탁도 아니고 통보를 하냐? 신우이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누나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정희한테 함부로 안 하겠다고, 강요 안 하겠다고. 근데 벌써 잊은 거야? 신우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남편이 끊어버렸어요. 더 할 말 없어. 난 아내 편이야. 그거 잊지 마. 남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됐어? 저는 남편을 꼭 안았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이 된 거예요. 진심으로. 며칠 뒤 신우이한테서 긴 문자가 왔어요. 정희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정희 너도 쉴 권리가 있지. 이번 추석은 가족끼리 보내자. 나도 반성할게.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했어요. 신우이가 드디어 이해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뒤 신우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거절했어요. 미안해요. 이번 주는 바빠요. 신우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바빠요. 미안한데 당분간은 좀 거리를 두고 싶어요. 신우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리를 둔다고? 정희야, 내가 사과도 했는데 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고마워요. 근데 난 아직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시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일주일? 한 달? 1년? 정희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20년 동안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사과 한 번 했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발 날 좀 내버려둬.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신우이랑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난 내 편이야. 그날 이후 저는 신우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신우이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남편이 문을 열었고 신우이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정희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모르는구나. 사과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한테 강요하고 있어. 만나자고, 연락하자고. 난 그게 싫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야, 난 진심으로 사과했어. 근데 너는 받아주지도 않잖아.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잔인한 건 20년 동안 나한테 한 당신 행동이야. 나 이제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탁이야. 날 좀 놔줘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말했어요. 누나, 이제 그만 가. 정희 말대로 해. 시간을 줘. 신우이가 저희 남편을 보며 소리쳤어요. 너도 내 아내 편만 드는 거야? 나도 내 누나인데.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누나지 맞지. 근데 정희는 내 아내야. 내 인생의 동반자야. 난 아내를 선택할 거야. 누나도 이제 받아들여. 신우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지난번에 약속 안 지켰잖아. 정희한테 함부로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또 강요했잖아. 난 더 이상 누나 편 못 들어. 신우이가 분노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우린 이제 남이야. 너 다신 연락하지 마.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어요.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 저는 남편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신우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도 우리끼리 보냈고 집안 행사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가족과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신우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집안일에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장도 같이 봐요. 무엇보다 제 의견을 존중해줘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모르고 살았어. 앞으로 잘할게. 저는 남편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당신이 내 편이 돼줘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신우이를 다시 봤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친척들이 저희 관계에 대해 물었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친척들이 뭐라고 하려 했지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저희 가족 문제예요. 다른 분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더 이상 신우이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남편도 제 편이 돼줬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김장날에 참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여전히 신우이한테 무시당하며 살고 있었겠죠. 남편도 여전히 누나 편만 들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제발 참지 마세요. 20년을 참으면 20년의 상처가 쌓여요.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며느리라고, 동서라고, 가족이라고 무시당해서는 안 돼요. 당신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우자가 당신 편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말하세요. 난 당신이 내 편이 돼줬으면 좋겠어라고. 그래도 안 변한다면 그땐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계속 참고 살 건지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 변화를 만들 건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용기를 내길 바라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정희 58살입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공감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